자, 오늘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날 시장 정리 같이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도 일주일간의 시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안에서 가장 이제 갈목할 만한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게 있어요.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유로스탁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유럽이 이제 확장기에 이제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유럽 경기가 일단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니케이 한번 볼까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 막 정신없습니다. 니케이가 엄청 올랐죠. 그렇죠? 니케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러니까 내가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 거야. 왜 우리 시장은 못 간다라고 생각할까? 얘도 지금 보면은 코로나 터지기 전의 상황으로 지금 이미 올라서 있죠. 50일 신고가 지금 갱신 중. 이만큼 올랐 줄 몰랐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제조업 심리를 보게 되면 50.6 나왔습니다. 50.6. 50.6 정도 나왔는데, 지금 50이 넘으면은 보통은 이 심리 지수는 일단은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수를 한번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수로 봐서 CSI 300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중국도 조금 반등은 하고 있죠. 이번에 중국의 이제 카이신 제조업 심리 부분을 보게 되면 요것도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산업 부분이 조금 늦게 지금 돌아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도 일단 경기는 이제 회복 국면으로 일단 들어갔다. 침체보다는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중국의 CSI 300 지수인데요. 이게 보면 지지라인을 계속 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지지하는 부분에서 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도 지금 인도가 지금 가장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인도의 S&P 글로벌 제조업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58.7이 나왔어요. 지금 58.7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3년치 보면은 거의 최고치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국이 아직은 못 살아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도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위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봐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터지기 전 상황으로 이미 돌아갔고, 여기죠. 그렇죠? 또 전 상황에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니케이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아직 못 갔단 말이죠. 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이제 거의 6.7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고요. 22 총재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여분께서 물가 상승률이 일단 정점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은 아마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을,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하고 다음 달에 시장에서는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도 일단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달러 부분만 지금 약세죠.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약간 침체로 가는 그러한 사이클 자체가 일단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유럽의 판매 호조가 되었던, 아니면 중국의 판매 호조, 일본의 판매 호조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되고, 예상보다 해외인대급 제품 자체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안에서 조금 의미 있었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가 있어요. 이거 챗 GPT 관련돼서 시장 안에서 이슈를 지금 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다가 지금 챗 GPT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얘기했던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전 데이터 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전 데이터니까 최근 거는 검색이 안 되거든요. 검색이 안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것도 검색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일단 나오고 있고요. 알파벳도 지금은 나쁘지 않죠. 알파벳 주가도 지금 보면은 지금 벌써 고점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의 검색 관련된 종목분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갔어요. 지금 구글도 그렇죠. 심지어는 메타 플랫폼주도 지금 미친 듯이 나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구글은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서
타이밍만 나오면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 보고 있죠.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을 조금 반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추세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요때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종목군들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염을 토하는 그쵸 진짜 기염을 토하면서 미치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한번 보였고 테슬라 주가 꺾이면서 같이 조금 움직임 자체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푸티한도 협상에서 IRA 관련된 부분이 크게 삭감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금 테슬라 주가가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부분에서도 역시 비슷한 모습은 일단 보였어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나스닥 종합은 아까 봤죠.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인도보다 약해요. 왜냐하면 얘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쵸? 요즘 엔비디아가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 세계 지수에서 가장 약한 지수,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위쪽으로 룸 자체를 조금 열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대부분 애플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이 아니잖아요. 해외 수출하는 기업이고. 근데 해외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애플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타가 내놓는, 요번에 메타 같은 경우에도 VR 기기를 새로 내놓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 이쪽도 나빠질 가능성은 적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AI 쪽으로의 접근 자체도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의 주가 자체가 단순히 미국의 금리만으로 좌지우지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시장을 일단 체크하시면서 나스닥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고 우리 시장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저항선 근처에 왔어요. 13,155포인트가 중요 포인트가 됐는데 이 부분 돌파한지 체크를 하고 여전히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래도 어찌되었던 미국의 시장도 일단 상방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이 포인트만 돌파를 하면 미국이 한번 나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그거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시장 보도록 합시다. 약하죠.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합니다. 이거밖에 못 갔어요. 지금 인도도 이전 고점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 코로나는 우리보다 더 난리였는데 아직 가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도 일단 들고요. 저는 사실은 연내에 3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내에 3천 이러면 아이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높게 보나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거 보게 되면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죠? 이미 인도라든지 하는 나라들은 여기 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우리 시장 완전히 상승입니다. 오늘 이제 박수를 칠까요? 또 박수 치면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추세선은 요겁니다. 이렇게 추세선 꺼야 돼요. 네, 박수. 이전 고점 한번 돌파를 했어요. 이제 완전히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상승으로 가는 모양 자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올라갈 때 지금 보니까 거래가 약해요. 그렇죠? 거래가 약해서 조금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돌파니까 조금 기쁘게 한번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거래가 부족해서 눌리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수권 바꿔야 되겠죠. 2565포인트 2565만 깨지지 않으면 2565포인트 예전에 2561, 60포인트였는데 이제는 2565포인트입니다. 2565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흐름 자체를 한번 잘 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추세선은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상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코스닥도 이제 조금 우리의 어려움을 불식을 시켰습니다. 걱정을 했던 부분은 되돌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딱 보게 되면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춰주시고 이 부분 자체도 지금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 자체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되겠죠. 이
요 상승 추세선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으로 봤을 때 842포인트 842포인트 깨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842포인트 깨지지 않으면은 일단 무조건 고로 이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방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의 전략이 기본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매수 앤 홀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시장이 하락일 때는 매수하고 전체 차익 실현, 매수하고 수익 내고 전체 차익 실현, 매수하고 수익 내고 전체 차익 실현이 하락 추세의 기본 원칙이라면 상방으로 갈 때는 매수하고 안전마진 챙기고 홀딩, 매수하고 안전마진 챙기고 홀딩, 매수하고 안전마진 챙기고 홀딩.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이 지게보다 끝까지 끌고 가는 끝까지 먹어보겠다는 강대한 의지가 필요한 시장이 지금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상방으로 가고 있고 아래쪽으로 842 안 깨지면 무리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바로 가기 위해서는 861 웬만하면 바로 가기 위해서는 861포인트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 뭐 그렇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시장은 일단 봤으니까 오늘 양대 시장이 좀 강했으니까 양대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또 흐름을 잡고 있는 애들은 누가 있는지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준비되셨죠?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오늘 많이 샀는 거는 뭐 카카오 일단은 뭐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직은 아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추세 턴하면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요거 추세를 턴하면 여기서부터 자 추세선 꺼봅시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멈춰 주셨기 때문에 멈췄던 가격권 돌파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하면 이탈가는 55,300원 아니면 아예 이거 띄워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아직은 느낌이 안 왔네요. 하나솔루션 반등 중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기관들이 막 팔아버리는 기관들이 좋다 그래 놔놓고 나쁘다 그쵸 기관.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가격권은 요거 돌파할 때부터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가격 기준은 38,600원 정도가 되고요. 이 하나솔루션은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태양광을 안 하지 않아요. 글로벌로 봤을 때 태양광 수요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S&P 제조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인도 부분의 성장성, 그러니까 인도 부분을 일단 봤을 때 S&P 글로벌 제조업 심리, 인도가 지금 58.7이라 그랬죠.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도는 사실은 인프라가 좀 약해요. 왜 중국에만 가고 인도는 안 갔는가? 중국 같은 경우, 저번 TV를 보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가장 이해 안 가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세차랍니다. 자동세차. 왜 자동세차가 왜 이해가 안 가? 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쓰면 되는데 굳이 왜 기계를? 굳이 왜 전기를? 그렇죠. 사람을 쓰면 되는데 그 정도로 인도가 물가가 낮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공장이 이 인건비가 낮은 인도로 안 가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고 아니면 중국에 있고 뭐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전기가 정전이 자꾸 돼요. 전력 인프라 자체가 약하다는 거죠. 전력 인프라가. 근데 이번에 인도의 S&P 글로벌 제조업 심리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인도의 공장이 이제 많이 짓는다는 얘기인데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한데 알리백을 하고 있단 말이지. 알리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우리 제품 애플이 이제 알리백을 선언했는데 이 얘기 자체는 애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품 만들 때는 영어로 해야 되죠. 우리 제품을 만들 때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영어인데 다 알아들을 수가 있죠. 예, 특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인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F라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들어가는데 석탄 화력 발전을 때문에는 알리백이 위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뭘 해야 돼?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 모디 총리가 약간 친환경에 푹 이렇게 빠져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인도 미국 쪽의 태양광 설비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인도 쪽의 태양광 설비도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 찬스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 지금 당장 하지 말고요. 48,7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한번 해주겠다. 올라가면은 하락수에 돌려내면은 무조건 일단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마음을 지금은 할 게 아니고 마음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G화학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아직 아니고요. SKI 테크놀로지. 우리가 2차전지 부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이거는 예전 동영상 보시면서 흐름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는 없는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원은 매수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중을 치려고 그러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유튜브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오늘은 열심히 가고 있는 중.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로템 매수가 들어오는데, 로템은 요거 돌파하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32,350원 돌파하면 해도 되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SKC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KC 같은 경우에는 요거 원래 동박 관련된 종목인데 유럽 쪽에 투자를 했다가 유럽의 전기료가 너무 비싸지는 바람에 이익이 안 났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6.4로 떨어졌다 그랬죠. 이 얘기 자체는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이제 전력 비용 자체도 일단은 뭐 안정을 취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올라오면은 11만 8천원이 1차 목표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현대미포는 말씀해 드렸는데 좀 느려요, 그렇죠? 78,40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지금 거기서 기관들이 조금 우리 시장 안에서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봐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건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삼성증권 어제 음봉 떨어졌는데 괜찮다 그랬죠? 아주 괜찮은 모습이고 완전히 슈팅은 아직은 아니네요. NH투자증권도 나쁘지 않아요. 둘 다 아직은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어제 이제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이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왜 지수가 떴으니까 시총 상위를 봐야 되겠죠. 기관들이 특히 매수했는 종목, 오늘 에코프로 BM 많이 샀고요. 아직은 의미 없고요. 에코프로 BM은 약간 의미가 있긴 하네. 에코프로 BM은 약간 의미가 있긴 한데,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이거 올라올 때 너무 급하게 팔지 말아요. 최소한 오늘 종가, 전일 저가 이탈 안 되면 안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항선에 부딪혔어요. 저항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최소한 요거는 가격권이 요거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하는 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만 4천원 24만 4천원 안 깨지면 그냥 한번 보시고요. 펄어비스도 뭐 나쁘지 않죠. 펄어비스 나쁘지 않고, 그냥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고요. 나노신소재 이거는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죠. 나노신소재도 지금 보시면 일봉성의 추세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 추세 돌렸습니다. 추세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까 테슬라 기억을 하시고, 부채한도 협상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다시 한 번 더 기대가 돌 수 있는 게 2차 전지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제일 먼저 돌아서는 애들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2차 전지가 테슬라 오르고 난 다음에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가장 많이 움직였고, 그때 수익률이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게 에코프로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항상 예전에 이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움직일 때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성 FNC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이게 혼합시키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까지 넘지는 못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골프전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나노신소재 지금 추세 전환이 됐으니까 요거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거래소에서는 방금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 하나솔루션 준비하시고, 사진 마요 준비해 두시고, 포스코 홀딩스도 준비해 두시고, 그쵸?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이건 얘기를 다 했던 종목이고, 로템 있고, SKC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눌리면은 눌릴 때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은 가격권은 여기가 되죠. 97,500원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상방으로 간다. 상방일 때는 일단은 시장의 대함에 있어서 쫄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이제 샀던 종목들이 추세를 타면 조금이라도 남겨두셔가지고 그 종목이라도 끝까지 한번 몰고 가는 그러한 부분에 시장의 흐름을 타는 그 부분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시장이 오를 때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끝까지 뽑아내겠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가족이 되어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가족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월 2일 이제 첫 번째 주가 지났는데요. 이틀 지나니까 첫 번째 주가 지났네요. 지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주강파 화이팅. 구독은 사랑입니다. 예, 구독해 주세요.